새벽 4시 44분.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내 차의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심야 DJ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앞을 바라봤다. 출장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까지는 아직 2시간은 더 가야 했다. 그때 앞에 터널 입구가 보였다. 표지판에는 관음터널 13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갑자기 김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며칠 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이야기였다. 13번 터널, 거기서 경적 3번 울리면 절대 안 된다더라. 우리 고향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때는 그냥 술김에 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도시괴담이나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겠거니 했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터널로 들어갔다. 터널 안은 생각보다 길었다. 내비게이션을 확인해보니 남은 거리가 444m로 표시되어 있었다. 한참을 달렸는데도 444m에서 숫자가 변하지 않았다.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나? 나는 내비를 몇 번 두드려봤지만 여전히 444m였다. 라디오도 이상했다. 주파수가 104.4에 고정되어 버린 것 같았다. 다른 채널로 돌리려고 해도 계속 104.4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조수석을 흘끗 쳐다봤다. 당연히 비어 있었다. 혼자 운전하는 길이었으니까. 그런데 대시보드의 착석 센서 등이 켜져 있었다. 조수석에 누군가 앉아있다를 표시였다. 이상하네. 나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돌려 조수석을 다시 봤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센서 고장인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내비나 라디오, 착석 센서가 모두 동시에 고장이 난 건 아닐까? 확인해 보고 싶었다. 나는 경적을 한 번 짧게 눌렀다. 에코가 3번 돌아왔다. 내가 한 번밖에 누르지 않았는데 메아리는 3번이었다. 13번 터널에서 경적 3번 울리면 안 된다는 그 말. 설마 진짜였던 건가? 나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차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진 것 같았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오기 시작했다. 앞유리를 보니 안쪽에 서리가 끼기 시작했다. 새벽이긴 하지만 아직 초가을인데 이렇게 추울 리가 없었다. 그리고 앞유리에 뭔가 찍히기 시작했다. 젖은 손자국이었다. 마치 누군가 앞유리 안쪽에 손을 대고 있는 것처럼 5손가락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하나가 아니라 2개였다. 양손자국이었다. 뭐지?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차 안에는 나 혼자뿐인데 누가 앞유리에 손자국을 남긴 거지? 멈추지 말자. 그냥 계속 가자.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아마 에어컨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곧 터널을 벗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룸미러를 확인하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뒤쪽 터널의 조명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꺼져가고 있었다. 마치 뭔가가 나를 따라오면서 불을 끄고 있는 것처럼. 나는 엑셀을 밟았다. 속도계의 바늘이 올라갔지만 내비게이션의 거리는 여전히 444m였다. 시간도 여전히 4시 44분에서 멈춰 있었다. 이게 뭔 일이야. 공포가 서서히 내 몸을 휩쌌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때였다. 딸깍. 조수석의 안전벨트가 스스로 당겨지면서 잠겼다. 마치 누군가 앉아서 벨트를 맨 것처럼. 나는 조수석을 다시 봤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계기판을 보니 승객 표시 아이콘이 2개로 바뀌어 있었다. 운전자 1명, 승객 1명, 총 2명이 차에 타고 있다는 표시였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조수석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시트에 누군가 앉은 듯한 약간의 움툭함이 있는 것 같았다. 착각일까? 아니다. 분명 뭔가 있었다.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나는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다. 조수석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숨소리였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숨을 쉬는 소리. 내 숨소리가 아니었다. 내 숨소리보다 훨씬 느리고 깊었다. 그리고 차 안에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축축하고 곰팡내 같은 냄새. 마치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것 같은 냄새였다. 나는 눈을 앞으로 고정했다.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다. 조수석도 보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냥 앞만 보고 운전해야 했다. 출구 표시가 보였다. 출구 444m. 이상했다. 아까부터 계속 444m라고 나왔는데 출구까지도 444m였다. 이 터널은 도대체 얼마나 긴 거지? 시계를 봤다. 여전히 4시 44분에서 멈춰 있었다. 시간이 정지된 건가? 아니면 내가 시간의 고리에 갇힌 건가? 나는 깨달았다. 김언니의 말이 진짜였다. 13번 터널에서 경적 3번 울리면 안 된다는 그 경고가. 그런데 나는 규칙을 어겼다. 경적을 1번 눌렀고 에코는 3번 돌아왔다. 그 순간 그것이 내 차에 탔다. 이제 그는 조수석에 앉아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 있다. 벨트를 매고 숨을 쉬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 조수석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 머리카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작은 휘파람 소리였다. 누군가 아주 작게 멜로디 없이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안 돼, 안 돼.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나는 중얼거리며 핸들을 꽉 잡았다. 손가락이 하얘질 정도로 힘을 줬다. 그때 조수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리기는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다. 거꾸로 재생되는 테이프 소리 같았다. 나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속도가 100, 120, 140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출구는 여전히 444m였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게 멈췄다. 엔진 소리, 바람 소리, 타이어 소리.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완전한 침묵이 차 안을 지배했다. 조수석의 숨소리도 멈췄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조수석을 봤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시트에는 분명히 누군가 앉았던 자국이 남아 있었다. 벨트는 여전히 잠겨 있었다. 그리고 앞유리의 손자국 사이로 작은 글씨가 써져 있었다. 마치 손가락으로 서리에 쓴 것처럼. 다음에는 3번 울려라. 나는 비명을 질렀다. 아! 그 순간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다. 터널을 벗어났고 시간은 정상적으로 흘렀다.
제가 먼저 내비게이션도 해줄게요. 제대로 작동했고 라디오에서는 다시 음악이 천천히 나왔다. 숨을 들이마시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마음을 주름을 살짝 다음에 그 펴. 터널을 지날 때 나는 규칙을 잠이 제대로 오지 따라야 않아도 한다는 걸. 괜찮아요. 경적을 정확히 지금 이 순간 3번 울려야 한다는 우리는 걸. 같은 주파수로 연결돼 있어. 그래야만 그가 내 차에서 내릴 거라는 걸. 이 노래는 당신을 하지만 위한 무서운 건 작은 위로정치. 만약 내가 다시 실수한다면, 끝까지 함께할게요. 4번을 울린다면 심야 라디오 디지 그때는 정말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